내 전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려 했는데 그들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미 재산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70년을 자식을 위해 살아온 한 노인의 쓸쓸한 고백입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자식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희생의 끝은 어디일까요? 우리 사회에는 오래된 미신이 하나 있습니다. 좋은 부모는 죽는 순간까지 자식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미신은 많은 노인들의 행복을 빼앗고 자식들은 당연함에 젖어들게 만들었습니다. 자식과 거리를 두어라. 자식에게 다 주지 마라 라는 말은 이제 다이어트 상식처럼 널리 알려져 있지만 막상 내 자식 앞에서는 실천하기 어려운 진실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여정은 무한한 사랑으로 시작됩니다. 처음 아이를 안았을 때의 그 설렘, 첫 걸음마를 떼는 순간의 벅찬 감동, 학교에 입학하던 날의 뿌듯함, 그 모든 순간이 부모에게는 삶의 의미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평생 일방통행이 되어야 할까요? 자식이 성인이 되고 그들이 또 다른 자식을 낳아도 우리는 여전히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할까요? 이렇게 부모는 눈 감을 때까지 자식들에게 주지만 자식들의 마음은 부모와 같지 않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자식이 부모를 부양한다는 의견이 2006년 63% 있던 것이 2018년 26.7%로 떨어진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부모 노후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응답한 자녀들의 비율이 7.8%에서 19.4%로 증가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자식에게 멀어지는 것이 좋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직접 실천하시는 분들은 자식을 손님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게 온 반가운 손님들 20년 귀하게 대접하다 떠날 땐 아쉽지만 놓아주는 것이죠. 심지어 자식들이 집에 와도 반가운 티를 내지 않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이처럼 현명한 노후를 보내는 분들은 손님이 있는 동안 챙기지 못했던 나의 삶을 이젠 잘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기 박씨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식당을 운영하며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주말에 자식들이 박씨 할아버지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할아버지는 문만 열어주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제가 왔어요. 웬일이냐? 아버지 보러 왔죠. 난 바쁘니 쉬었다 가라. 할아버지는 자식들과 손주에게 아직 눈길도 안 주고 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언뜻 서운함이 느껴지는 할아버지와 자식들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박씨 할아버지는 어릴 적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났습니다. 16세 집을 나와 서울로 올라와 막노동부터 시작해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25세 같은 고향 출신 여성을 만나 결혼했고 작은 분식집을 열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일하며 분식집은 점차 동네에서 유명한 식당으로 성장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식들이 태어나자 우리 아이들은 나처럼 고생하지 않게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식당을 운영하며 번 돈으로 자식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켰습니다. 큰아들은 의대, 작은아들은 법대, 딸은 사범대에 보냈고 모두 좋은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자식들이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자 할아버지는 무척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 후에도 할아버지는 자식들을 위해 계속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자식들이 각자 결혼하고 집을 떠난 후에도 명절이나 주말이면 식당에서 직접 음식을 준비해 자식들과 손주들을 맞이했습니다. 이거 너희가 어릴 때 좋아하던 떡볶이야. 특별히 매콤하게 만들었어.
아버지, 저희 애들은 매운 거 잘 못 먹어요. 그래? 알았다. 다음에는 덜 맵게 해줄게. 할아버지는 자식들과 손주들을 위해 항상 특별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명절이면 며칠 전부터 장을 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자식들이 돌아갈 때면 항상 반찬을 한가득 싸주었습니다. 아버지, 저희 냉장고에 반찬 아직 많아요. 괜찮다. 바쁘게 살면 이런 반찬 만들 시간도 없을 테니 가져가. 그렇게 할아버지는 자식들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식당을 은퇴한 후에도 할아버지는 자식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고 챙기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할아버지는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주말에 자식들이 다녀간 후 할아버지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 쓰레기통 근처를 지나가다가 할아버지는 자신이 직접 만들어 준 반찬통들이 버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실수로 버린 줄 알았지만 더 가까이 가서 보니 분명히 아들 내외에게 준 반찬통이었습니다. 반찬통 옆에는 할아버지가 정성스레 적은 쪽지도 함께 버려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충격을 받았지만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말 자식들이 또 방문했을 때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자식들에게 주기 전에 안방에서 잠시 머뭇거렸고 그때 거실에서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반찬, 냄새가 너무 이상해서 못 먹겠더라. 지난번에도 다 버렸잖아. 그래도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아버지가 좋으신 마음으로 주시는 건데. 좋은 마음이야 고맙지만 요즘 우리 입맛에 안 맞아. 그리고 냉장고 공간도 차지하고. 할아버지는 자신이 정성껏 만든 음식이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요새 많이 늙으신 것 같아.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맞아. 지난번에 같은 얘기 3번이나 반복하시더라. 치매 초기 증상 아닐까. 아버지 연세도 있으시고. 우리가 이 집이랑 재산 문제도 슬슬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맞아. 아버지 통장에 얼마나 있는지 알아봤어. 아직. 근데 이 집은 위치가 좋으니까 팔면 꽤 나올 것 같아. 할아버지는 자식들의 대화를 듣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줄 생각이었지만 자식들은 할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미 재산을 나누어 가질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방에서 나오면서 무거운 발걸음으로 반찬통을 들고 거실로 갔습니다. 이거 가져가라. 내가 만든 반찬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챙겨주셔서. 필요 없으면 버려도 된다. 난 상관없다. 자식들은 할아버지의 말에 당황했지만 할아버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할아버지는 자식들에게 반찬을 싸주는 일을 멈췄습니다. 다음 달 어버이날이 다가왔습니다. 자식들은 예년처럼 할아버지를 모시고 근처 식당에 가기로 했습니다. 늘 가던 백반집에 가려고 했지만 이번엔 할아버지가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가자. 요새 생긴 일식당이 있는데 거기 가보고 싶다. 아버지, 그런데 거기 가격이 좀 비싸다던데. 내가 내면 되지. 오늘은 내가 쏜다. 식당에 들어서자 할아버지는 비싼 메뉴들을 주저없이 주문했습니다. 자식들은 당황했지만 할아버지의 표정이 진지해 보여 말리지 못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계산할 때가 되자 자식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누가 계산할지 망설였습니다. 내가 낼게. 아니야, 내가 낼래. 그래도 오늘은 어버이날인데. 할아버지는
자식들의 모습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큰아들이 카드를 꺼냈지만 할아버지가 먼저 현금을 꺼내 계산을 마쳤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제가 대접하려고 했는데 괜찮다. 너희들 용돈 벌기 힘든 거 안다. 내가 아직은 충분히 쓸 수 있으니까. 식당을 나오면서 할아버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남은 인생은 자신을 위해 살기로 한 것입니다. 다음 날 할아버지는 은행에 가서 주택연금에 대해 상담받았습니다. 집을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할아버지는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관심 있던 취미 생활도 시작했습니다.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수업들에 참여하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주말에 자식들이 또 방문했을 때 할아버지는 예전과 달리 문만 열어주고 다시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식들은 할아버지의 변화에 의아해했습니다. 아버지,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난 잘 지낸다. 너희들은 신경 쓰지 마라. 아버지, 혹시 필요한 거 있으세요? 없다. 내가 알아서 잘 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자식들은 할아버지의 방에 들어가 서류들을 발견했고 할아버지가 주택연금 계약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놀란 자식들은 할아버지를 찾아가 항의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저희한테 상의도 없이 그런 결정을 하세요? 내 집, 내 재산이다. 내가 결정할 일이지. 하지만 아버지, 그 집은 저희가 상속받을. 상속, 내가 죽기도 전에 벌써 재산 나누어 가질 생각하고 있었잖아. 난 그 대화 다 들었다. 자식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평생을 살았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 차례다. 너희들은 이제 각자 잘 살아라. 난 내 인생 마지막 시간을 즐겁게 보내려고 한다. 자식들은 할아버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주 후 할아버지는 평소에 가보고 싶었던 제주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혼자 여행하는 것이 처음이라 두렵기도 했지만 할아버지는 용기를 내어 떠났습니다. 제주도에서 만난 여행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아름다운 풍경을 구경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며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돌아온 후에는 그동안 미뤄두었던 취미 생활도 시작했습니다. 그림 그리기, 음악 감상, 책 읽기 등 할아버지는 하루하루가 즐겁고 새로웠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난 후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자식들이 할아버지 집에 모였지만 예전과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할아버지는 더 이상 자식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지 않았고 대신 외식을 제안했습니다. 오늘은 다 같이 밖에서 먹자. 내가 예약해 놓은 데가 있다. 아버지, 저희가 준비할게요. 괜찮다. 다들 바쁜데 뭘 준비해. 그냥 편하게 먹자. 식사를 하면서 할아버지는 자신의 여행 이야기와 새로 시작한 취미 활동에 대해 즐겁게 얘기했습니다. 자식들은 처음으로 아버지가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즐겁게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요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 난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야. 너무 늦게 시작한 게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내 인생을 살게 되어 기쁘다. 식사 후 할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그것은 할아버지가 직접 그린 가족 초상화였습니다. 이건 내가 그림 수업에서 그린 거야. 못 그렸지만 우리 가족 모습이니까 받아라. 자식들은 할아버지의 선물에 감동했습니다. 그제서야 자식들은 할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자신들에게 주었는지, 그리고 할아버지 자신은 얼마나 적게 가졌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자식들의 태도도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예전처럼 할아버지에게 무언가를 바라거나 기대하기보다는 할아버지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가끔 용돈도 드리고 할아버지가 하고 싶은 일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더 건강해졌고 무엇보다 자신의 삶이 행복해졌기 때문입니다. 박씨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단순한 노인의 사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삶의 질문입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타인을 위해 살 것인가?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깨달음은 가끔 가장 선명합니다. 할아버지가 자신만의 삶을 찾아가는 모습은 아프지만 아름다운 성장의 과정이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달려온 그가 마침내 자기 자신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을 때 진정한 행복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부모의 희생을 미덕이라 칭송합니다. 하지만 그 끝없는 희생이 자식과 부모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함정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과 자신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인생은 누군가를 위해 모으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쓰는 시간입니다. 돈이든 시간이든 사랑이든 말입니다. 아무리 큰 재산도 행복한 추억 하나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그저 숫자에 불과합니다. 숫자는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지만 행복은 오직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인생 달력에서 나를 위한 날은 얼마나 많이 채워져 있나요? 내일은 더 많은 날들을 자신에게 선물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타인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후회는 하지 않은 일들에서 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버킷리스트를 꺼내보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그 목록의 첫 번째 항목을 시작하세요. 당신의 행복한 여정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